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가장 큰 화두라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곡물 가격 그리고 뭐 부동산 가격을 이끄는 다양한 자재들 가격이겠죠. 뭐 그런 가격들에 대한 인상이죠.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이런 곳에 인플레이션은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왜 공포를 느끼냐면 결국엔 그거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극이 올 거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린 다시 또 그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냐? 그건 바로 거품 자산이죠. 거품 많은 자산에서 우리가 호가를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이 때문에 그런 거겠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고 이 공포감은 우리가 굉장히 비싸게 뭐 두 배, 세 배 올려놓은 이 거품 자산에 대한 이 호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공포감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일상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어, 과천이라든지 아니면 더 다른 지역, 수도권이라든지 뭐 광역시라든지 뭐 이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분양을 얼마 정도로 해줬냐면 분양 정도가 대략적으로 8억 5천, 뭐 9억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분양을 해 나왔는데, 난 이 분양가에 나는 따상으로 팔고 싶다. 돈의 가, 돈의 가치는 뭐 갈수록 없으니까 내 아파트, 내가 지금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두 배로 사가라. 아, 나도 이걸 해보고 싶다. 막 이런 거죠. 요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면 내가 과연 계속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 그 이 금리 인상에 촉발된 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또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촉발시킬 것이다. 물가의 어떤 상승이 촉발을 시킬 것이라는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게 일시적일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일시적일 거냐. 따라서 이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는 거리가 먼 것일 거고, 결국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호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올라간 이 모습들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를 촉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격들이겠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 수많은 이런 것들, 우리 실생활에 공격 들어올 수 있는 가격들이 여기가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다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 공포를 가져올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거냐, 아니면 이거는 장기적인 거냐라는 거예요. 만약 일시적일 거냐면 뭐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뭐 별 상관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인 거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졌던 우리가 어떤 거품 자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여기가 오른다, 더 오른다, 더 오른다 한 거에 어떤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자면, 우리가 어떤 미국의 어떤 주택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라는 게 결국엔 원자재 가격이 거고,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곡물 가격인 다른 것들도 다 따라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 근본은 원자재 가격이 동방상승하는 것처럼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떠한 자산 어떤 그런 거죠. 원자재 가격 하나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수요죠. 원자재의 가장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보자면 우리가 어떤 철광석이라든지 아니면 구리라든지 이 많은 것들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과 한번 보자면 그런 걸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철광석 가격이죠. 우리가 굉장히 지금 철강 가격이 뭐 쇼티지가 난다, 뭐 구리 가격이 뭐 쇼티지가 난다,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우리가 실상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자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 7년 이렇게 올라갔다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다가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더라. 그리고 다시 어느 지점부터 시작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2007년 정도가 고점이었고, 여기서 2010년 정도가 고점인 거죠. 원자재는 2010년도였고, 이게
2017년도 정도가 고점의 어떤 반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자면 대략적으로 뒤로 밀리는 가격도 원자재가 2014년 정도까지 밀렸다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2012년도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텀이란 건 존재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느낀 거죠. 만약 이게 음의 관계면 이 그래프 자체가 원자재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면 우리가 어떤 미국의 주택 가격의 음의 관계면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서로 반대 방향.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차는 존재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것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미국 주택 가격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거를 짓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도 동반해서 상승하더라 정도로 본다면 어떤 그 양의 관계를 갖고 있구나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중요한 거죠.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이 뭐 엄청난 마찬가지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냥 주택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소득이 뒷받침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하나만 철강 가격 하나만 올라간 게 아니라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똑같이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원자재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런 거죠. 1만 달러 국가, 2만 달러 국가, 3만 달러 국가, 4만 달러 국가, 5만 달러 국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죠. 1만 달러 국가에서는 1,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판매되지만 2만 달러 국가에서는 2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판매되고 3만 달러에 3천만 원 자동차가 판매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그에 따라서 10만 원짜리 재료가 20만 원짜리 재료, 20만 원짜리가 30만 원짜리 재료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거겠죠. 자, 여기서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철제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인플레이션 문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주택 가격의 고점이냐 고점이 아니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왜냐면 그거는 순차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어떤 원자적 모습에서도 이걸 좀 볼 수 있겠죠.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인플레이션 자극화되면서 이게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금리를 올리는 방향 쪽으로 갈 거냐라는 어떤 문제를 봐야 되니까 중요한 건 미국의 주택이 고점이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주택이 여기 보시다시피 인덱스가 2000을 100으로 잡았을 때 2000년도를 100으로 잡았을 때 지금은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2000년도를 100으로 잡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2021년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게 2100선 정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고점이냐 고점이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냐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덱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미국의 환경을 보자면 항상 중요한 게 그런 거죠. 미국의 1인당 GDP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아주 간편하게 생각하자면 무엇이냐면 이건 그냥 미국 1인당 월급이라는 거죠. 미국의 1인당 월급이다. 1인당 월급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월급이다라고 보자면 미국이 360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거예요. 3,600만 원이라는 거죠. 미국이 3,600만 원 벌 당시에 2000년도죠. 2000년도에 그때 어느 정도냐 100으로 잡았다는 거죠. 2000년도에 100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3,600일 때 100으로 잡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미국이 4,600만 원으로 월급이 올랐을 당시에 미국은 어느 정도였냐면 185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185를 정도를 했다는 거죠. 4,600만 원 받을 때 185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600일 때는 어느 정도였냐? 100이었는데 이게 85%가 성장한 거네요. 그런데 GDP로 어떤 기준을 놓고 보자면 대략적으로 30% 정도 어떤 상승해 줬던 게 보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6만 달러 있는 지점에서 이게 이제 미국이 6만 달러 있잖아. 지금은 현재 6만 달러 이상에 있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자면 이런 걸 거예요. 자, 100이었던데 그렇죠. 1이죠. 앞자리 1이었던데 나누기 3만 정도를 해주면 0.333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85에 4 이때가 4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4로 나눠주면 0.4625가 나왔을 거예요. 그 현재는 0.35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당시가 숫자가 높죠. 그러면 이 당시가 비쌌겠구나. 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당시가 비쌌겠구나.
우리는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현재 6만 달러에서 이 정도 수준에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이거 비쌌겠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2000년도 갔구나 정도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급락 사이클이 그 다음에 나오겠구나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숫자 0.46이 찍혀있든 0.5가 찍혀있다면 우린 그 다음 사이클은 하방이겠구나를 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하방으로 보기에는 뭔가 숫자의 어떤 크기가 그거죠. 과거 이때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랑 비슷하다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놓고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놓고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면 1대 3은 2대 6이다라고 했을 때 1대 3은 2대 6이다 했을 때 과연 미국인들이 힘들어 할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인들은 과연 이걸 힘들어 할까? 6만 달러에 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미국인들이 힘들어 할까? 1대 3일 때도 이랬는데 지금 2대 6일 때 이거 힘들어 할까? 라는 고민을 이제 우리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의 끝에서 이제 제가 드리는 답은 이런 거예요. 저의 어떤 판단은 이건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아닐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건 미국인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인이 힘들어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간단히 말하면 2008년도 가격에 10% 올라온 거 힘들어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힘들어하지 않을 거다. 왜냐면 이때는 4만 달러고 이게 6만 달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거죠. 1만 100에 이 100이었던 지점에서 3만 달러였고 200이던 지점에서 6만 달러라면 그건 힘들지 않을 거다로 본다면 우리는 이거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란 거예요.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내자면 자, 이런 거죠. 대한민국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자산들은 특히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왔죠. 근데 이 폭발적으로 더 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체력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통한 어떤 금리 어떤 인상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너무나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모두가 너무 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한다면 힘들다고 보는 거죠.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그려놓고 보면 지금의 현실은 무엇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투기판이 열려져 있다. 아니 투자판이 열려져 있다. 아니 대한민국이 2만 달러 국가에 3만 달러 올라오면서 가격 조정이 굉장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4만 달러로 도달하지 못해 있는 거죠. 4만 달러에. 그리고 여전히 3만 달러에서 머물러 있는 이 순간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생각은 무엇이다? 작년과 올해 영끌인 거죠. 또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영끌에 들어간 사람들은 호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2014년도에 들어왔었던 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요. 2006년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책임지냐 이 부동산 가격을. 2020년도, 2021년도 영끌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거품은 그들이 다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 일어난 모든 상황들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영끌로 들어온 아파트, 특히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분양을 받지 않고 그 분양가의 2배로 사주신 분들 또는 분양 가격으로 지금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20년 된 아파트 그 분양가로 사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호구가 된다. 영끌하신 분들이 호구가 되고 그런 분들이 대략적으로 3, 40대에 몰려 있는 거죠. 지금 30대, 40대 영끌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항상 그런 책임들은 그 나이대가 책임을 졌던 거예요. 항상 무너질 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무엇이다? 오늘은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이건 장기적 추세고 이런 장기적 추세죠. 이런 장기적 추세를 과연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의 30대들이죠. 영끌로 들어오셨던 분들.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분들은 지난 10년 동안 끝없이 금리 인하 속에 살았는데 이제 금리가 인상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 이분들이 30대들이
35살, 36살 연끌로 무리하게 들어오셨던 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 특히나 구축을 엄청난 갭으로 들어오셨던 분들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 그리고 다른 세대는 책임질 필요 없다. 이들이 책임지면서 이들이 파산을 하면서 끝나는 거죠. 항상 끝은 그들이 파산하고 끝나고 빠르게 팔고 나가신 분들은 승자로 또 남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